자, 첫 번째 퇴적암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퇴적 활동으로 생성된 암석이죠. 생성된 암석. 자, 요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볼까요? 자, 맨 먼저 퇴적물이 운반이 돼. 자, 퇴적물을 운반시키는 거는 대부분이 유수, 흐르는 물이죠. 그리고 바람, 이런 것들이 퇴적물들을 운반해서 퇴적물이 쌓이게 되면, 자, 아래에 있는 놈들은 위에서 퇴적물들이 누르니까 압력을 받지. 네, 이거를 다져진다라고 불러요. 자, 다져진다. 이때 공극이 감소해요. 자, 공극은 빈 공간이야. 퇴적물들, 알갱이들 사이의 빈 공간. 그러면서 밀도가 증가하겠죠. 네, 자,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알갱이가 서로 결합을 해요. 자, 이거를 교결 작용이라고도 하고 또는 시멘트화 작용이라고도 불러요. 서로 결합시킨다라는 뜻이야. 그리고 나서 이제 굳으면은 퇴적암이 돼요. 자, 요게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야. 그러면 이런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퇴적암의 종류는 크게 세 종류로 나누는데, 자, 첫 번째, 쇠설성 퇴적암. 자, 쇠설이라는 말이 알갱이에요. 입자성 퇴적이라고도 불러. 자, 알갱이가 모여서 된 게 자갈이라고 하는 알갱이가 모이면은 여감이라고 부르지. 그 다음에 모래는 모래사자를 써서 사암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 진흙은 셰일이라 불러요. 그 다음에 화산재는 응애암이라고 부르고, 자, 우리가 화산탄이나 화산력이라 그래서 굉장히 화산 활동에 의해서 커다란 알갱이들이 쏟아져 나와. 이런 것들이 퇴적되면은 집계암이라고도 불러요. 자, 없는 거는 여기 집계암은 안 써 있지 아마. 네. 네, 요 정도 하나 써놓으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또 뭐가 있냐면 화학적 퇴적암이 있어요. 자, 화학적 퇴적암은 주로 침전에 의해서 발생을 해요. 자, 물에 녹아있던 놈들이 다시 가라앉으면서 알갱이들이 아니고 이 이제 쌓이는 거지. 물에 녹았던 놈들이 다시 고체로 가라앉는 거야. 자, 이런 것들 중에 석회질 물질이 쌓여서 석회암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규질이라고 하는 게, 자, 거기에서는 처트 이렇게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소금이 이게 암염을 만들죠. 자, 이런 것을 우리는 화학적 퇴적암, 그 다음에 세 번째 유기적 퇴적암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유기적 퇴적암은 주로 생물에 의한 퇴적이에요. 자, 생물에 의해서 생성되는 것들이 주로 뭐가 있냐면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산호라든지 조개라든지 조개 껍데기들이 이 석회암을 만들고, 규질 생물체는
역시 차트를 만들고요. 겹치는 게 좀 있죠, 여기서는. 그 다음에 식물이 죽어서 석탄을 만들기도 하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유기적 퇴적암이라고 부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퇴적 환경은 뭐가 있느냐? 자, 퇴적 환경은 세 가지. 이렇게 나누면 돼요. 육지 환경이냐? 자, 육지 환경은 호수, 강, 이런 거는 다 육지 환경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선상지라고 하는 것도 육지에서 만들어지는 퇴적 구조야. 자, 그런데 이 선상지의 특징은 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얘는 자, 상류 퇴적 지형이고요. 그 다음에 부채꼴 모양이야. 그 다음에 분급이 불량하다라고 얘기하거든. 분급이 불량. 이거는 입자가 마구 섞임이라는 거야. 마구 섞임. 자, 지금 무슨 얘기냐면 입자별로 큰 알갱이들, 작은 알갱이들 이렇게 따로따로 쌓이는 게 아니고 큰 알갱이, 작은 알갱이가 마구 뒤죽박죽 쌓일 수 있다라는 게 분급이 불량하다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안 환경. 자, 연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이에요. 강과 바다가 만나는 환경이야. 자, 거기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뭐 거기에서 해진이라고 있는 게 오타가 났다. 해빈이다. 자, 해빈. 자, 우리가 보통 해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해변. 백사장이죠. 모래사장. 해수욕장 같은 곳에 모래사장을 해빈이라고 불러. 그 다음에 자, 사주, 뭐 석호, 그 다음에 삼각주 가장 대표적으로 자, 이 삼각주는 중급이 양호하다라고 할 수 있어. 삼각형 형태로 아주 입자들이 고른 것들이 쌓이게 된 것들. 그 다음에 바다 환경이에요. 자, 바다 속에서 만들어지는 환경은 이런 것들이지. 대륙붕에서 만들어지는 퇴적 또는 자, 대륙대 또는 심해적 평원 다 바다 환경이죠. 이런 데서 퇴적이 될 수 있다. 이런 걸 퇴적 환경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이제 또 그 밑에 퇴적 구조와 환경이라는 게 나와 있거든. 자, 우리가 자, 퇴적 구조와 환경에서는 자, 퇴적 구조를 보고 그 당시에 퇴적이 될 당시에 환경이 어땠을까 이런 거를 알아낼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제일 먼저 연은이 있어요. 자, 연은은 물결 모양의 퇴적으로 얕은 바다여야 돼. 자, 얕은 바다이고 진흙 환경이에요. 자, 자갈이나 이런 것들이 물 환경에서는 연은을 만들 수가 없거든. 그리고 얘는 자, 역전 판단이 가능하다라고 불러요. 자, 지층이 뒤집혔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자, 우리가 연은을 보면은 물결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 자, 이쪽이 위층이고 이게 아래층이잖아. 근데 이게 역전이 됐다고 해봐. 그러면 다음같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자, 뾰족한 놈이 아래로 내려가죠. 이렇게. 그랬을 때 아래층에 있더라도 이게 위층이 되는 거지.
뒤집혔다는 뜻이야. 자, 이걸 연은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 두 번째, 점이측리. 자, 점이측리는 연은과는 완전히 반대 환경이에요. 유속이 느린 깊은 물가예요. 또는 깊은 바다 이런 데서 만들어지는 게 점이측리고, 얘도 역시 역전 판단이 가능해. 자, 지층이 역전됐는지를 알 수 있는데, 자, 유속이 느린 깊은 물에다가 자갈모래 진흙을 한꺼번에 풍덩하고 떨어뜨려 보잔 말이야. 그러면 제일 먼저 가라앉는 게 자갈이 제일 먼저 가라앉아요. 무거우니까 쉽게. 그 다음에 모래, 그 다음 진흙 이렇게 가라앉아. 그래서 자갈, 모래, 진흙 이런 순서대로 쌓인 것을 점이층리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역전이 되면 어떻게 되겠니? 자, 맨 위쪽이 여감이 쌓이겠죠. 자갈이니까. 그 다음 사암, 그 다음 셰일, 진흙이 이런 형태로 이렇게 쌓이면 아, 이건 지층이 뒤집혔구나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사층리. 자, 사층리라고 하는 거는 바람이나 유수의 흐름을 예측 가능해요. 어느 쪽으로 흘렀는지 예측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 사층리 역시도 자, 역전 판단이 가능하더라. 자, 우리 이 사층리가 사막에 자, 사막에 사구가 있거든, 사구. 사구는 이런 형태로 바람이 이렇게 불어요. 근데 사구는 모래 언덕이야. 근데 이 모래가 있지. 자, 바람 방향으로 이동을 한다, 이렇게. 자, 그러면서 이런 형태로 이동하다 보니까 자, 굉장히 오랜 시간 지나면 요 밑에 줄무늬 봐봐, 줄무늬. 자, 저 밑에 있는 줄무늬 형태가 이런 형태로 나타나겠지. 자, 봐. 자, 이런 형태로 위쪽이 두껍고요. 아래쪽에 이렇게 간격이 좁아. 이런 형태의 아주 이런 형태로 퇴적층이 이루어지면은 이걸 사층리라고 불러. 자, 그랬을 때, 자, 봐봐. 얘는 바람이 이렇게 분 거, 얘는 바람이 이렇게 분 거. 자, 물이나 또는 바람이 어떻게 불었는지를 알 수 있어. 자, 이게 역전이 된다고 해봐. 그러면 어떤 모양으로 역전되는지만 알면 되겠죠. 자, 요렇게 돼, 요렇게. 자, 요런 형태로, 자, 기울기가 변하겠죠?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아, 역전됐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 다음 네 번째, 건열이 있죠, 건열. 자, 건열은 지표로 노출되었을 때 생기는 거고요. 매우 건조한 환경이었구나라는 걸 알려줘요. 그리고 여기서도 역시 역전 판단이 가능하지요. 자, 그러면 요것도 역시 한번 보면은 자, 땅이 갈라질 때 아래쪽으로 뾰족하게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갈라지는 거 요게 바로 아래층이고요. 이게 위층이구나 라는 거 알려줘. 자, 이것도 역시 역전이 된다면은 자, 역시 층의 반대로 나타나겠죠. 이런 형태로 뾰족한 게 위로 올라가요. 자, 이게 그래서 아래층이 된다는 얘기죠. 아, 뒤집혔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 회적 구조와 환경의 역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퇴적암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그래서 보면은 자, 여섯 번째. 자, 퇴적암의 특징이 자, 두 가지가 나타나요. 층리와 층리면이 나타나요. 자, 요건 꼭 기억해둬야 돼. 자, 우리가 층리와 층리면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다. 자, 퇴적층을 이렇게 그렸을 때 요 퇴적층에 자, 단면을 보는 거야. 옆에서 단면을 봤을 때 자, 퇴적물들이 변하면서 줄무늬가 생겨. 이게 바로 층리예요. 그리고 요 면들이 바로 층리면인 거지. 그러면 자, 태훈아, 거기 그림 한번 봐봐. 퇴적 구조와 환경에서 그림 4개 들어가 있죠. 연은부터 네. 봐봐. 연은 1번. 연은은 층리면을 본 걸까? 층리를 본 걸까? 층리면이요. 그렇죠. 이게 층리면을 본 거야. 그 다음에 점이 층리 보세요. 이건 어딜 본 거니? 얘는 층리를 본 것 같아요. 그렇지. 그건 옆모습이에요. 단면을 본 거니까 층리를 본 거고. 그 다음에 서층리도 역시 네, 면을. 아니지. 층리를 본 거지. 옆모습이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지. 네. 층리를 본 거고요. 건열이 뭘 본 거야? 헌혈이 층리면이요. 그렇지. 거기가 층리면이지. 그리고 화석이 발견될 수 있는 암석이 유일하게 이 퇴적암이라는 뜻이에요. 됐지? 네. 자, 그러면 퇴적암도 끝났습니다. 자, 그 밑에 이제 퇴적. 우리나라에 퇴적 지형이 있어요. 유명한 퇴적 지형. 자, 그거 몇 개만 쭉 거기 써준 대로. 이거는 시험 문제 아주 예전에는 교과과정 개편이 되기 전에는 굉장히 잘 나왔거든. 근데 요즘에는 수능에서 거의 안 나와. 그래도 한 번은 읽어보고 들어가자. 자, 거기 보면 강원도 태백구문소 있죠? 네. 태백구문소는 고생대 지형이고요. 해성층이라는 말이 나오지. 네. 자, 해성층은 뭐가 해성층이냐면 바다 환경이란 얘기예요. 물속에서 퇴적된 지형이란 뜻이야. 이거를 해성층이라고 불러. 그리고 거기에 고생대 지역이니까 뭐가 발생할 수 있니? 거기 삼엽충화석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 역시 강원도 석회암지대라고 나 있어요. 자, 석회암지대에서는 석회 동굴이나 종류석 석순 이와 같은 카르스트 지형이 잘 발달되어 있고요. 여기도 고생대 지형이에요. 그리고 또 역시 뭐라고 나 있냐? 해성층이라고 나 있죠. 네. 그 다음 경기도 화성시의 시화호라고 나 있는데 자, 거기는 공룡의 흔적이 나타나요. 자, 공룡하면 중생대잖아. 중생대 지형이고요. 그리고 공룡은 모두 육성층이에요. 자, 육성층이라는 것은 육지에서 퇴적이 되어 만들어진 지형이에요. 자, 공룡 발자국, 공룡 흔적 모두 육성층이다. 그리고 경상남도의 덕명리안 역시 중생대 공룡 흔적이 나오죠. 네. 역시 육성층이야. 그리고 전라북도 마이산이라는 데가 있어. 마이산. 말 귀처럼 생겼다 그래서 마이산인데 자, 거기에서는 타포니가 아주 잘 발달돼 있어요. 타포니는 산의 표면을 보면 움푹움푹 패인 구덩이 같은 게 나타나거든. 이런 네. 걸 타포니라고 불러. 그리고 역시 중생대. 자, 전라북도 채석강 변산반도 쪽이야. 거기도 뭐 중생대 지형이고 거기는 해안 절벽이나 해식 동굴 등 이런 것들이 발달돼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제주도 앞에서 배웠어. 제주도는 신생대 지형이었죠? 우리나라 신생대 화산암 지형은 대표적으로 유명한 섬들 얘기했잖아. 그래서 제주도 수월봉 신생대 말기에 응야문저교에 나타나고 수송활동. 자, 마그마가 바닷물과 만나서 응고되는 이런 현상이야. 그리고 제주도 서귀포층 역시 신생대지요. 자, 해성층이라고 나왔네. 이런 거는 한번 쭉 읽어봐 주면 될 것 같다. 알겠죠? 아, 네. 그리고 이제 또 넘어가자. 지질 구조로 들어가 볼까요? 자, 지질 구조. 자, 첫 번째, 지질 구조의 뜻이 뭐냐면, 자, 지층이 힘을 받아 변형된 구조를 지질 구조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지구 내부에 힘이 있어요. 지구 내부에 힘은 두 가지가 있어. 행압력은 양쪽에서 미는 힘이고요. 장력은 양쪽에서 당기는 힘이에요. 자, 이게 지구 내부의 힘이야. 그런데 우리가 지질 구조가 아닌 게 있어. 정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정압은 지층이 힘을 받지 않고 순서대로만 쌓인 거. 자, 요거는 지질 구조가 아니야. 몰라도 돼요, 그냥. 정압은 거의 안 나오니까. 부정압을 배우지 정압은 안 배우거든. 근데 정압이 뭔지도 알아야 돼. 정압은 지층이 아무런 힘을 받지 않고 이렇게 순서대로 쌓였다고 보자. 1번, 2번, 3번, 4번. 자, 순서대로 1, 3, 4 순서대로 쌓이죠. 네. 힘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정압이라 하는데 정압은 지질 구조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지질 구조를 배울 거야. 지질 구조의 종류. 두 번째, 지질 구조의 종류는 자, 첫 번째 습곡. 자, 습곡이라고 하는 것은 지층이 행압력을 받아 주름진 구조를 습곡이라 불러요. 자, 습곡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종류는 다 필요 없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거는 알아야지. 자, 요걸 양쪽에서 1번, 2번 층이 있었는데 양쪽에서 미니까 이렇게 휘어졌어. 자, 이렇게 휘어졌을 때 위로 올라간 이쪽을 배사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아래로 쏙 들어간 게 이걸 향사라고 불러. 그러면 우리가 이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자, 어떤 지층을 이렇게 살펴봤더니 이런 모양이 돼 있는데, 자, 지층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가 향사가 되는 거죠? 네. 여기가 배사가 되는 거예요. 위로, 자, 툭 튀어 올라간 형태의 구조죠. 자, 이게 바로 습곡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류는 그냥 생략하고 단층이 있어요. 자, 지층이 힘을 받아 끊어진 구조야. 자, 그 중에는 벽단층. 자, 지층이, 자, 횡압력에 의해 상반이 올라간 단층이에요. 자, 우리 역단층은 주로 어디에서 만들어졌죠? 판의 경계에서 보면은 해구 쪽이죠. 횡압력을 받는 거. 네. 자, 우리 요걸 요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단면이 있다고 보자.
자, 요거를 양쪽에서 미는 거예요. 현압력이니까. 자, 그랬을 때 올려진 층이 상반이에요. 오른쪽에 올려져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밀었더니 이렇게 층이 이렇게 변하는 거지. 자, 오른쪽에 올라갔죠. 이게 역단층이라고 불러.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단층은 장력에 의해 상반이 내려간 단층. 자, 그래서 똑같이 이런 단층면에 대해서 자, 양쪽으로 당겨보자. 오른쪽이 상반인데 자, 역시 어떻게 되냐면 층이 이렇게 변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내려가잖아. 이게 정단층이 되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도 예를 한번 들어보자. 자, 단층면이 이렇게 네 개가 보였다고. 그런데 자, 이렇게 됐다고 해볼까요? 자, 원래 요 빗금을 치면은 모두 다 일치했던 층이었어. 근데 이게 다 어긋났네. 자, 왼쪽에서 첫 번째 단층은 무슨 단층이니? 이거 정단층이요. 아니죠. 왼쪽에 올려져 있는 거 아니야. 왼쪽에 올라갔으니까 역단층이지. 자, 손바닥을 두 손을 있지? 이 기울기대로 올려봐. 이 네, 기울기대로 똑같이 손바닥 두 개를 겹친 다음에 어느 쪽이 위에 올라가 있어? 왼쪽이요. 그 왼쪽이 아, 상반이잖아. 네네, 그게 올라갔잖아. 네. 그 다음 두 번째 단층은 무슨 단층이야? 이건 네, 예, 정단층. 예, 네, 정단층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손바닥 두 얘는, 개를 겹쳐서 그대로 기울이란 말이야. 이 모양대로. 네, 이번에 정단층이요. 오른쪽에 올려져 있지? 네, 오른쪽이 정단층이요. 내려갔잖아. 이것도 정단층. 그 다음 네 번째 게 역단층. 이렇게 따줄 수 있어야지. 알겠니 모르겠니? 네, 이해했어요. 그래. 자, 이거 어디가 상반인지 모를 때는 두 손을 겹쳐. 겹친 다음에 그 모양대로 기울이면 돼요. 그래서 올려진 층이 상반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리. 자, 전리는 앞에서 배웠지? 네, 주상전리와 현상전리가 있죠. 주상전리는 자, 주로 중생대 중생대냐 신생대냐? 신생대 지형이었잖아. 그리고 마그마가 자, 지표로 분출하여 냉각된 지형이죠. 그래서 자, 주로 또 현무암이고요. 육각 기둥 모양으로 갈라짐이잖아. 앞에서 다 했던 거기 때문에 여기선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편상전리가 또 나타나죠. 자, 주로 중생대. 자, 마그마가 지하에서 냉각된 후 지표로 노출이 된 거야. 주로 화강암이라 그랬죠. 그래서 자, 얇은
판 모양으로 갈라짐이야. 압력 감소로 부피가 팽창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요거를 이렇게 배웠던 거죠.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 부정합을 배워볼까요? 네 번째. 자, 부정합. 정합이 아니다. 이런 얘기거든. 정합이 아니다라는 말. 순서대로 안 쌓였다. 이런 얘기예요. 아까 정합은 순서대로 지층이 쌓인 게 정합이라 그랬으니까. 아, 부정합은 순서대로 쌓인 게 아니구나. 지금 무슨 얘기냐면 부정한 면을 중심으로 상, 하, 두 지층 간에는 퇴적 시기의 오랜 단절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래층이 위에층보다 굉장히 오래된 지층이야 라는 뜻이에요. 알겠니? 네.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생성 과정을 보면 융기와 침강이에요. 융기와 침강. 이걸 조류운동이라고 하거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요거 과정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줄 테니까 봐봐. 맨 처음에 퇴적이 일어나요. 자, 퇴적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바닷속이야. 자, 1번층, 2번층. 자, 퇴적이 일어나. 바닷속이야, 환경은. 자, 이건 물이에요. 물, 바닷물. 바닷속에서 퇴적이 일어나. 퇴적되는 환경은 어디라고요? 바닷속에. 바닷속이야. 자, 여기서 횡압력을 받는다고. 횡압력. 자, 바닷속에서 그대로 자, 횡압력을 받아서 자, 이렇게 습곡이 됐다고 볼까요? 습곡이 됐어. 여기도 환경은 지금 바닷속이에요. 자, 이렇게 바닷속에서 만들어진 요 지형이 융기를 해, 융기. 자, 융기하면 무조건 육지로 튀어 올라오는 거야, 바다 위로. 알겠니? 네. 자, 그러면 무조건 융기 다음에 뭐가 일어나는지 알아? 침식이 일어나요. 자, 이건 육지의 환경이야. 자, 융기 다음에 무조건 뭐라고요? 침식이요. 침식이야. 무조건이야, 무조건. 자, 그 다음에 침강이 된다. 침강이 되면 다시 바닷속이 돼. 자, 바닷속이 되면 뭐가 더 만들어질까? 어? 퇴적이 일어나야지. 알겠니? 네. 자, 무조건 바닷속에서 퇴적이 일어난다 그랬잖아. 자, 1번, 2번 층 위로 A, B가 퇴적이 되는데 그러고 나서 자, 융기가 된다고 봐봐. 융기 되면은 무조건 뭐가 일어난다 그랬니? 육지로 오른다고 했어요. 그러면 뭐가 일어난다 그랬어? 침식이요. 그렇지. 침식이 일어난다 그랬잖아. 자, 그래서 자, 1번, 2번 층 이렇게 그리는 거거든. 자, 요 면을 우리는 부정한 면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랬을 때, 자, 부정한 면에서는 거기에 뭐라고 나 있는지 봐봐. 부정한 면에 동그라미를 막 그려놨지. 기저여감이 먼저 발생을 하거든. 자, 그래서 어떤 부정합에서는 이렇게 기저여감을 그려주기도 하지만
기저감을 그려주지 않는 경우도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그림을 보고 아 여기가 부정합이구나라는 관계를 알아내야 돼. 알겠죠? 네, 꼭 알아내야 돼. 그리고 자 이걸 가지고 융기수를 알아낼 수 있어. 이거는 부정합면 수에다가 1을 더하면 최소한의 융기수예요. 그 다음에 침강수는 부정합면 수와 같아요. 자, 이렇게 자 생성 과정을 나타낼 수가 있다. 됐니? 네, 자, 이 그림 봐봐. 이 그림. 요 그림에서는 부정합면이 몇 개 보여? 한 개요. 한 개 보이죠? 여기가 부정합면이잖아. 그치? 네, 자, 그런데 융기 몇 번이야? 하나, 두 두 번 번. 있네. 그래서 부정합면 수에 1을 더하면 보통의 융기수. 환경이 육지 환경이 됐을 때야. 그리고 부정합면 수만큼이 친화수다. 자, 종류가 있어요. 자, 부정합의 종류는 자, 첫 번째가 평행 부정합이 있어. 자, 평행 부정합은 선생님이 그냥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 테니까 봐봐. 자, 1번, 2번 층 여기에 부정합면을 그려놓고 A층, B층 자, 이런 형태로 그려놓은 게 평행 부정합이야. 자, 부정합면을 중심으로 위층과 아래층 간에는 어때? 평행한 관계가 나타나지? 네, 근데 경사부정합이 있어요. 자, 경사부정합은 아래층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 자, 뭐 1번층, 2번층, 3번층 다음에 거기에 A층, B층 이렇게 있는 경우 또는 아래층이 스곡 현상을 받아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평행 이거 경사부정합이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난정합이라는 게 있는데 자, 난정합이라고 하는 거는 자, 화성암이나 변성암이 부정합을 이룰 때야. 자, 화성암이나 변성암이 부정합을 이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자, 자, 이게 1번층, 2번층 이렇게 그려 있고 자, 여기에 A층, B층이 이렇게 부정합을 만들고 있는데 이놈이 지금 플러스라고 써 있는 요 층이 화성암 또는 화강암이라고도 할 수 있지. 그 다음에 변성암. 요 놈이 이렇게 화성암이나 변성암이면 요 부정합면 여기에 보면은 화성암이 그 부정한 면을 이루고 있죠. 네, 이런 걸 우리는 난정합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냥 간단히 이렇게 알아두면 돼.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관익과 분출의 차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니? 네, 요거 꼭 잘 기억해 두자. 관익과 분출의 차이. 자, 첫 번째 관입. 관입은 뭐냐면 마그마가 퇴적암 등을 뚫고 들어가다 냉각이 되는 것 이거를 우리는 관입이라고 불러요. 이 관입의 경우는 자 뭐가 나타날 수 있냐면 포회감이 나타날 수 있다. 자 포회감이 나타날 수 있고 그 다음에
관이밤 중심으로 해서 상하층 모두 열 변성을 받아요. 자, 이거를 선생님이 그림으로 지금부터 그려줄 테니까 순서 잘 봐봐. 자, 선생님 그림 그리는 순서를 보라 그랬다. 자, 지금 현재 1번층, 2번층, 3번층, 4번층 이렇게 쌓였거든? 자, 1, 2, 3, 4 순서대로 쌓인 거지, 지금. 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마그마가 이렇게 마그마가 생겼다고 봐봐. 이렇게 마그마가 이렇게 뚫고 올라가다가 이 부분에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뚫고 이렇게 뚫고 올라가다 냉각됐어. 무슨 그림인지 알겠냐? 네, 자, 이렇게 뚫고 올라가다가 냉각이 되면은 그러면 얘네는 이제 이게 화성암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 화성암 주변에 자, 이 부분은 모두 열을 받았지. 네, 마그마가 열을 굉장히 높은 온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다 열에 의해서 변성될 수 있는 지역이야. 이러면은 자, 이 관이밤 중심으로 위층 아래층 모두 다 변성을 받은 거지. 네, 그 다음에 녹이고 올라가다가 있지. 이 화성암 내에 일부의 암석이 이게 3번 암석이 요 사이에 녹지 않고 이렇게 일부가 들어있을 수 있거든. 네, 이것을 포획암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냐? 네, 그래서 얘네들 생성 순서는 어떻게 되겠니? 자, 1번, 2번, 3번, 4번 후에 화성암 이렇게 생긴 거지. 네, 이게 바로 관입이야. 근데 두 번째 분출은 달라요. 자, 분출은 마그마가 마그마가 쾌적암을 관통을 해요. 관통 후 분출하여 자 만들어진 지형이야. 자, 그랬을 때 얘는 포획감이 절대 나타날 수가 없고요. 다 밀어내기 때문에 포획감이 나타날 수 없고, 자, 아래층만 열 변성을 받아요. 자, 그러면 왼쪽 그림하고 오른쪽 그림을 서로 비교해서 해줄 테니까 봐봐. 자, 지금 현재 1번층, 2번층, 3번층이 쌓였었어. 알겠니? 네, 자, 그런데 여기에 마그마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화산 활동을 했다고 보자, 여러분들. 화산이 만들어졌어. 자, 이렇게 화산이 만들어지고,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열을 받은 층은 어디니? 이 아래측이 이쪽에 열 받았지? 네, 자, 이쪽에 열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게 풍화침식을 받아. 풍화침식을 받아서 이 위에가 깎여요. 자, 깎여가지고 요런 조각들이 생겨. 자, 요렇게 해서 이게 없어져 버렸어. 그 다음에 여기에 4번 층이 쌓였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냐?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생성 순서는 1번, 2번, 3번, 화성암, 그 다음에 4번이 맨 마지막에 쌓인 층이죠? 네, 그리고 요거는 화성암 조각이 되죠? 네, 이해되니? 네, 요런 경우를 분출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관이과 분출의 경우는 반드시
자, 층의 생성 순서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자, 알아둬야지. 자, 그러면 태훈아, 요런 예를 선생님이 똑같은 그림, 비슷한 그림 두 개를 그릴 건데 잘 봐. 자, 요거를 자, 요거 사암이고요. 이게 화강암이고요. 요것도 사암이고요. 이게 화강암이거든. 근데 여기에는 요런 조각들을 여기다 그려놨고 화성암 내에 자, A 뭐 이런 식으로 해놨어. 그리고 이게 가고 이게 나야. 자, 생성 순서. 가에서는 누가 먼저 생겼고 누가 나중에 생겼는지 알 수 있겠니? 알 수 있어 어, 없어? 있지 않을까요? 그래 있으니까 따져봐. 가는 누가 먼저 생긴 거야? 사암이요. 가는 틀렸잖아. 에이. 얘는 화강암이 먼저 생겼고 사암이 나중에 생긴 거예요. 이게 바로 분출이야, 분출. 근데 나는 화강암 내에 A라는 암석이 잡혀 있지. 네, 그게 사암이야. 이건 사암. 이걸 포획암이라고 부르는 거란 말이야. 화강암 내에 잡혀 있잖아. 이게 화강암인 거예요. 그러면 얘는 관입이 되는 거지. 그러면 관입된 거는 표적암보다 나중에 된 거 아니야? 네, 그래, 이렇게 알아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냐? 네, 이거 반드시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지나가면 안 돼. 됐지요? 네, 자, 그 다음. 자, 뒷장으로 넘어가자. 이제 거의 조금밖에 안 남았다. 그런데 오늘 다 끝내기에는 좀 조금 그래도 저기 하니까 다음 시간에 완전히 끝내기로 하고 오늘 네, 지층의 나이를 계산하는 지층의 나이 상대 연대 측정법까지 한번 우리가 살펴볼게요. 자, 이거 지워도 되죠? 네, 지층의 나이 중에 자 우리가 상대연대와 절대연대라는 말이 있거든. 자, 상대연대와 절대연대 차이점을 우리가 쉽게 한번 해보자. 자, 어떤 사람 3명이 이렇게 5살, 20살, 60살이 있어. A에게 물어봤어요. 야, 누가 제일 나이 많아 보이니? 라고 했더니 1번이요, 2번이요, 3번이요. 얘가 제일 어려 보이는데요?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지? 네, 그냥 대충 봐도 알 수 있잖아. 그런데 자, B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나이가 몇 살이니? 라고 했을 때 얘는 60살이고요. 20살이고요. 얘는 5살이네요. 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바로 상대연대고요. 이걸 절대연대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생각해봐. 상대연대는 실제 나이가 몇 살인지 몰라도 되지. 네, 그래. 실제 나이가 몇 살인지 몰라도 되고, 얘네는, 상대적으로 선후 관계만, 누가 먼저고 누가 나중인지만 밝히면은 우리가 상대 연대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절대 연대는 그 사람의 실제 나이. 우리가 주민등록증을 떼보면 되잖아. 동사무소에 가서. 그치? 그런 것처럼 정확하게 그 사람의 나이를 알 수 있는 이게 바로 절대 연대.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상대 연대 측정법을 알아볼 거야. 자, 상대연대는 지층의 선후 관계만
규명을 하면 돼요. 이거를 상대연대 측정법이라고 불러. 여기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자, 그 중에 제일 먼저 첫 번째 지사연구의 5법칙이 있어. 자, 지사연구 5법칙, 지구의 역사, 이걸 지사라고 불러요. 지구의 역사를 밝히는 5가지 법칙은 상대연대 측정법이야. 거기에는 자, 첫 번째 수평태적의 법칙이에요. 자, 수평태적의 법칙은 퇴적은 수평하게 일어난다야.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 아래층이 자, 수평하게 일어나면 아래층이 오래된 층이다. 이걸 따지게 되는데 자, 만약에 자, 수평하지 않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니? 지층이 지각 변동을 받았어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니? 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걸 수평태적의 법칙이라고 불러.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층 누중의 법칙. 자, 지층 누중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자, 지층이 역전되지 않았을 때, 역전되면은 다르게 표현해야 되니까 역전되지 않았을 때 아래층일수록 오래된 지층이다. 자, 이게 바로 지층 누중의 법칙이에요. 뭐 굉장히 간단한 법칙이지. 자, 세 번째, 관입의 법칙. 관입 당한 암석이 관입한 암석보다 오래된 지층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 관입일 때, 자, 어때? 하강암이 퇴적암보다 나중에 생긴 암석이 되는 거잖아. 그 다음 네 번째, 부정합의 법칙. 자, 부정한 면을 중심으로 쉽게 설명하자. 한 면을 중심으로 아래층이 위층보다 훨씬 오래된 지층이다. 이런 뜻이에요. 퇴적 시기에 오랜 단절이 있다 보니까 훨씬 오래됐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있지 부정한 면에서는 화석 급변이 발생하기도 해요. 화석이 급격히 변해요. 그래서 지질 시대 자체가 변해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지.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법칙이 자, 동물군 천의 법칙이에요. 자, 동물군 천의 법칙은 뭐냐면 같은 화석이 발견되는 지층은 같은 시대의 지층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지. 삼엽충이 발견되는 지층은 고생대 퇴적됐어 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 이렇게 동물군 천의 법칙이 적용될 수 있는 이유는 자, 왜 그러냐면 화석은 반복되어 나타나지 않아요. 자, 화석이 왜 반복되어 나타나지 않느냐라는 말이야. 이거 왜 그러냐. 자, 삼엽충이 번성하다가 멸종을 했어. 근데 그 다음에 또 삼엽충이
번성을 한다. 이러지 않더란 말이야. 왜? 생물은 진화하기 때문에 진화를 해서 이미 다른 생물로 모양이나 형태 등이 바뀌었으면은 그 생물로 나타나야지 그전 이전 생물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해됐니? 네, 요게 지사연구의 오법칙이에요. 이게 첫 번째 상대연대 측정법이에요. 어려운 거 없지? 네, 자, 요거 지운다. 네, 자,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자, 지층 대비에 의한 측정이 있어요. 대비가 뭐냐면 서로 비교한다는 뜻이거든. 자, 지층을 서로 비교해서 누가 먼저고 누가 나중인지를 알아내자라는 뜻이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에서는 건층이라는 게 있어요. 열세층이라는 건데, 열세층. 자, 이 지층을 서로 비교해서 순서를 알아내려면 열세가 되는 층이 반드시 있어야 돼. 근데 열세층이 될 수 있는 건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아주 특징적으로 석탄층이나 또는 응해암층. 자, 응해암은 화산재가 쌓인 거죠. 석탄은 식물이 죽어서 석탄이 되는 것들인데 얘네들이 열쇠가 될 수 있는 층이란 얘기야. 그러면 자, 우리 세 개를 선생님이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보자. 자, 인접한 지역의 지층을 이렇게 조사해 봤더니 자, 요게 석탄층이야. 여기는 요게 석탄층.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요게 똑같이 석탄층이라고 해요. 그리고 셰일, 사질셰일, 석회암, 여감.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요게 가, 나, 다 지역의 암석의 단면이에요. 자, 그러면 이 중에 태연아 이걸 딱 보고 가장 오래된 암석을 가진 지층은 어디니? 바로 눈에 보여? 아니요. 자, 이럴 때 따지는 방법이야. 자, 지금 선생님이 이걸 따지는 방법 알려줄 테니까 한번 보자. 자, 석탄층. 이 석탄층은 서로 같은 시대에 만들어진 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네, 그래. 그 다음에 요 층은 이거 마이너스 1번 층으로 갔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보다 아래층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2. 얘도 마이너스 1번 층, 마이너스 2번 층.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니? 네, 그리고 이건 1번 층, 2번 층이라 할 수 있는데 요거 1번, 2번, 3번이라고 할 수 있겠다. 맞아요? 네, 근데 옆쪽에서 보니까 요거는 2번, 3번이라고 할 수 있네. 그치? 네, 그러면 요 사이에 하나의 층이 없어졌다라고 할 수 있니? 1번이? 네, 그래.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오래된 암석은 여기에 여감이에요. 여감. 그 다음 석회암. 그 다음 석탄. 그 다음 셰일, 사질셰일, 삼순으로 쌓인 거야.
이해됐어? 네, 그리고 이 중에 지각 변동을 가장 심하게 받은 지층은 어디에 속해? 다요. 나에 속하죠? 네, 왜냐면 1번 층이 사라졌어. 여기가 부정합이란 뜻이에요. 자, 이렇게 따지는 게 지층 대비에 의한 측정이라고 불러. 알겠니? 네, 근데 세 번째가 화석 대비에 의한 측정이야. 이거는 그냥 말로만 설명할 거예요. 세 번째가 화석 대비에 의한 측정. 이거는 자, 지금 자, 지층 대비에 의한 측정은 이 층이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지. 네, 2층을 암석으로 주지 않고 이렇게 줘요. 이게 삼엽충, 자 이게 뭐 공룡, 합해서 이런 식으로 자 여기도 이게 삼엽충, 자 그 다음에 얘는 합해서 이런 식으로 자 화석 이름으로 주잖아. 네, 그러면 서로 화석으로 대비하면 돼요. 서로 비교. 그래서 같은 화석이 발견되면 같은 시대 지층이라고 해석하면은 모두 다 해결이 되겠지. 네. 이거를 화석 대비에 의한 측정이라고 부르는 거야.